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조금 전 쌍특검을 신속 처리한 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습니다. 오늘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투표를 보이콧했고 제적의원 5분의 3, 그러니까 180석을 넘긴 건데요.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간호법 등 쟁점 법안도 잠시 후에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공식 톡파원인 제가 먼저 상황을 말씀드리면요. 유 차커가 조금 전에 본인을 공식 톡파원이라고 얘기하던데 아마 유 실장을 비공식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아니, 저는 이제 특파원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유한월 체커가 다정회 공식 톡파원이라면요. 저 류 실장은 특파원을 지향하면서 호시탐탐 해외 현지 취재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도 만약에 보내만 주신다면 바로 급파원이 되려고 했는데요.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요즘 상황실은 후폭풍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 국장이 혹시 한미 정상회담 후폭풍 취재를 지시하실까 봐 오늘도 여권을 들고 출근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요. 오늘 국회 상황실은 변함없이 국회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간호법과 방송법 등 이 쟁점 법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은 다수 야당인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대통령의 거부권, 즉 제2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원안 그대로의 통과를 고수하고 있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은 간호법을 통과하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우리 당과 함께 이러한 갈등을 조정해야 할 입장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끝내 강행 처리한다면 대통령께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여당이 무책임하게 말을 바꾸며 그 어떤 중재력도 발휘 못한 간호법, 의료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 처리와 방송법 부의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집권당은 용산 한마디에 여야 합의도 손바닥 뒤집듯 파기하면서 입법부 존재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는 간호법 보고와 토론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간호법의 최대 쟁점은 간호법 1조에 간호사의 활동 공간을 의료기관과 지역사회로 확대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법안을 입안을 했던 거는요. 초고령 사회 대위를 해서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취지였는데요. 다른 보건의료 직군들, 즉 의사들의 경우에는 간호사들이 개원을 하거나 단독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반발을 하고 있고요. 또 간호조무사들은 간호사와의 위계가 강화될 것이다라는 점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이 지역사회 문구가 포함된 간호법 원안이 통과가 되면 의사나 간호조무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군 단체들은 단체 행동, 총파업까지도 불사한다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간호단독법 제정의 핵심 목적은 기득권 간호사와 일부 노조 세력이 돌봄 사업을 주도해 막대한 이익을 얻겠다는 것, 그리고 간호사들의 탈병원화를 유도하여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의료기관을 더욱 어렵게 함과 동시에 보건의료계 내에서 간호직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것. 네, 간호법은 코로나 이후에 이 열악한 보건의료 체제 개편을 위해서 필요성이 대두가 됐습니다. 대선 당시에는 윤석열 당시 후보도 공정과 상식에 합당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이 간호법 논의를 부탁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간호사들 의료 현장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눈으로 다 봤고요. 거기에 대한 합당한 처우와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가려가지고 저는 할 겁니다. 이번에 간호법 안 되면 저희 국회의사당 앞에서 눕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저를 믿으세요. 네, 관련 논의 상황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민주당은 오늘 쌍특검, 즉 대장동 관련 50억 특검, 그리고 50억 클럽 특검,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신속 처리 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국회 논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최장 240일, 즉 8개월 뒤에는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증거가 명백한 50억 클럽은 제 식구 감싸기, 부실 수사로 재판마저 졌습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들엔 죄다 면죄부만 남발해 왔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의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법치에 경종을 울리고 더 이상 유검무죄, 무검유죄가 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네,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면 제적의원 300석에 5분의 3인 180석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를 보이콧했지만 50억 클럽 특검법의 경우에는 찬성 183표, 또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82표를 받아서 지정이 됐습니다. 어제 이미 182명의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지정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을 했었죠.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그리고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이 힘을 합친 결과입니다. 이 쌍특검이 급물살을 탄 건요. 국회 법사위 논의가 먼저다라고 했던 정의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인데요. 앞서 정의당은 국민의힘과 협의를 해서 이 법사위의 특검법 상정을 이끌어냈지만 이후에는 이 국민의힘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함께 특검 문개기에 돌입했다라면서 패스트트랙에 동참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 두 개의 특검에 대한 법사위 정상적인 처리 절차 내에서 더 이상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그런 아무런 의지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서 이 특검 그리고 두 사건에 대한 수사의 진척을 저희가 그 뜻을 모으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 쌍특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탄특검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특검이 오히려 진실규명에 방해가 된다라고 했던 한동훈 장관의 입장을 받아들인 걸로 풀이가 됩니다.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그냥 김건희 여사를 괴롭히고 싶은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김건희 여사 스토킹법인 것입니다. 민주당이 연진이가 되려는 것입니까? 당대표에게 겨누어지고 있는 사법적 정의의 칼을 피하려는 방탄용 특검법인 것입니다. 또한 돈봉투 게이트에 대한 방탄용이기도 합니다. 정의당이 이 방탄의 들러리가 되기로 결심한 것도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정의당이 정의와 헤어질 결심을 한 것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총선을 약 1년 앞두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야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이 주장하는 이 노란 봉투법과 민주당의 쌍특검을 맞바꿨다 이런 주장인데요. 특검 국면이 본격화하는 8개월 후면 내년 1월쯤 총선을 서너 달 앞둔 시점이죠. 지난 총선 때 정의당이 일종의 배신을 당했던 때를 상기시키면서 비판했습니다. 쌍특검과 노란봉투법의 야합은 지난 국회 때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제의 야합의 데칼코마니입니다. 그 부적절한 결합의 최종 결과는 위성정당 출현과 미니 왜곡이라는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돈봉투를 가리기 위한 수단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네, 정의당은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국회에서 논의할 때 매번 퇴장했다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소를 위해서 정부 여당은 뭘 했냐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껏 노란봉투법 반대하고 부재 감싸할 때 정의당이 국민의힘이 경영계랑 검은거래 했냐 이렇게 물은 적 있었습니까? 법안 심사 때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당도 그리고 고용노동부도 무언가 대책을 내놔야 하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은 이 쌍특검을 비롯한 쟁점 법안의 처리,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정의당 등이 가세를 한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카드를 지금 거론을 하면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 국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결국 이런 불통이 대통령실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1년 됐잖아요. 1년 됐는데 야당 원내대표하고 같이 대화를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는 그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원내대표는 왜 안 만납니까? 어떻게 170석의 야당 대표하고 한 번도 안 만나고 국정 운영을 해요?
네, 이런 대결 구도에서 민주당은 169석으로는 부족하다 생각을 했던 걸까요? 위장 탈당 논란이 일었던 민형배 의원을 복당시키고 또 재산 축소 신고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제명했던 김홍걸 의원의 복당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171석이 되죠. 박홍근 원내대표 임기 만료를 이틀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던 일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합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 이 민 의원의 복당은 민 의원의 탈당은 소신 탈당이었다면서 진작에 복당을 시켰어야 한다 했는데요. 늦었다고 봅니다. 저는 헌재의 판단을 떠나서 우리 지도부가 정치적 판단을 일찍 결단을 했어야 됩니다. 저는 당으로서는 당이 책임지는 게 맞았어요. 근데 민영배라는 개인에게 책임지는 게 아니라. 민주당 초선 의원님들 한 100분 중에서 가장 야성을 가지고 있고 전투력이 있고 선명한 야당 정신을 가지고 있는 세 사람 꼽으라고 하면 그중에 한 분을 저는 민영배 의원님으로 꼽을 거예요. 우리 민주당에 굉장히 필요한 자산입니다. 네, 하지만 여론은 다릅니다. 여론조사 공정의 오늘자 조사에 따르면요. 민형배 의원의 복당은 스스로 위장 탈당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여론이 절반에 가까운 49.6%였습니다. 문제될 것 없다는 응답은 30.8%였는데요. 민 의원의 복당은 결국 내년 총선에 민주당 간판을 달고 출마하기 위해서라는 게 중론이죠. 민 의원의 지역구가 있는 광주, 전남, 전북에서도 위장 탈당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여론이 47%로 문제 없다는 여론보다 더 높았습니다. 민 의원의 복당은 하필 이 민주당이 돈 봉투 의혹의 한가운데 있을 때 이뤄졌죠. 당 내에서부터 추악한 오물을 뒤집어 쓴 느낌이다. 그리고 최악의 타이밍, 초유의 사태, 중단된 당 혁신을 상징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과정은 문제가 있지만 결과는 문제없다라는 거였는데요. 최소한 당 지도부의 사과는 있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서 이런 국회 운영은 잘못된 거다. 그런 식의 판단을 받았어요. 그럼 당이 사과를 해야 돼요. 반드시 국민들한테 명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책임지는 모습,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처리를 해야 된다. 네,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복당을 발표하면서 오히려 법안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에 대해서 유감을 표했었습니다. 안건 조정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결과적으로 여당 법사위원들의 심사권에 제한이 가해졌다는 다수 헌법재판관의 판단에 대해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거듭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네, 돈 봉투 의혹의 한가운데 이 위장 탈당 의원의 복당까지 처리한 민주당,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86그룹 의원들이 문제다, 이런 지적이 여권에서 나왔는데요. 민영배 의원, 위장 탈당했던 민영배 의원이 몰래 도둑 복당을 했어요. 몰래 그 비공개로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 돈 봉투에 정말 민주당이 표만 판 게 아니라 양심과 이념까지 다 팔아버렸다. 그 중심에 있는 86세대는 정말 이제 물러나야 된다. 오영환 의원 같은 젊은 의원이 물러날 게 아니고요. 86의원들 진짜 물러나야 됩니다. 네, 민주당에서도요. 86세대가 문제라고 꼬집어 말할 순 없지만 86세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는 취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86세대라고 저는 꼬집고 싶지는 않지만 기존에 이런 어떤 굉장히 구태스러운 정치를 해왔고 지금도 그 중심에 계시는 선배님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좋은 정치적인 결단들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에는 사실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굉장히 큰 범위의 인적 쇄신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태도의 변화. 네, 지금 시간이 5시 40분인데 지금 본회의에서 간호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처리가 곧 진행이 될 걸로 보입니다. 쌍특검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만큼 앞으로 국회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소식 앞으로도 다정회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쌍특검 패스트트랙에 올린 국회, 총선 석 달 전 특검, 돈봉투 의혹 와중에 민형배 복당 오물,